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 외곽 순환선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및 정비 작업은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 9월 1일부터 변경된 노선명인 수도권 제1순환선만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전달 대비 0.09%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남 3구 지역의 낙폭이 컸는데 강남구는 마이너스 0.63%, 서초구는 마이너스 0.59%, 송파구는 마이너스 0.28% 하락했고 강북의 주요 지역인 마포, 용산, 성동구도 고가의 대표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급매가 풀리며 하락했습니다. 지난 1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의 분양 예정 물량은 71개 단지 66,36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62배, 2.6배 많은 수치로 직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연초 계획됐던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건설사들이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분양을 서두르면서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의정부와 송추 나들목을 연결하면서 서울 외곽을 순환하는 고속도로가요.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그 명칭이 바뀐다고 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요. 표지판 교체 작업 등 정비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 3개월의 노선명 혼용 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운전하시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모실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나처럼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어느새 6월도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정말 조그만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여러 규제에다가 코로나19까지 이슈가 정말 많은 시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심리지수의 변화를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각 관공서, 특히 이제 중앙정부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대부분 다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매월 발표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세 시장, 매매 시장, 토지 시장까지 했을 때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들이 충분한가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심리란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매수세, 소비자 같은 경우는 매수세겠죠. 이걸 사들여야 된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당연히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은 특히 더 가격이 더 상승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2020년도 6월 달까지 현재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아직까지도 현재 겪고 있는 일,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쭉 가다가 당연히 오를 만한 지역들은 더욱더 오를 테고요. 지난해와 비교를 하게 되면 확연하게 눈을 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심리지수 변화상을 그래프를 통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의 부동산 시장 지수 변화를 보게 되면 상승이냐, 보합이냐, 하강이냐, 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2019년도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1년 정도고요. 2020년도는 1, 2, 3월까지 3개월간 이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수도권 지역, 붉은색 부분이 이제 수도권 지역이고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떤가를 딱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 1월 달에는 실제적으로 90이 채 안 됐습니다. 90이 채 안 된 부분에
현재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보다도 높게 되면 당연히 좀 상승 국면이다 보게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90보다 안 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조금씩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올라간 폭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3월까지 봤을 때 118.6 그러면 작년 1월 달은 얼마였느냐? 85가 채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 특히 현재 작년 1월부터 했을 때 3개월, 올해 3개월까지 한 15개월 정도 통계를 보게 되면 집값이 떨어졌느냐? 결코 아니죠. 많이 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 5억, 6억씩 올랐고요. 작은 지역도 1, 2억씩은 기본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심리와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은 거의 같이 정비례하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앞으로 뭐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책이 나올 때만 반짝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다시 오른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상승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강남 지역이 낙폭이 크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2%, 3%대가 올랐다가 지금 현재 0.49%가 떨어졌다. 결론적으로 오른 거죠.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들 특히 수도권 지역 중에서 서울 지역들, 알짜배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는 전국적으로도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들 지방도시 중에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조금 대도시가 형성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 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더욱더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2019년도 12월부터 현재 20년 3월까지 4개월만 본 겁니다. 4개월만 봤을 땐 당연히 떨어졌죠. 2월 달부터 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합 국면을 계속 유지했으나 전분기 대비 7.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동기 전년도에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는 16.1%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집값은 현재 떨어진 부분에서 오른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거의 9%, 10%대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6.8%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19.2%가 상승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현재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 특히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동에 실제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쉽게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또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거래가 될 수 있는 물량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저가들, 특히 9억 미만짜리들이 대부분 다 강남 현재 3구를 뺀 나머지 지역들 9억 미만짜리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9억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9억까지 현재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금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로 봤을 때 풍선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강남 특히 이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강남 3구 지역들이 먼저 올라주고 나머지 지역들이 뒤따라가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떨어질 때는 강남 3구 지역은 덜 떨어지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면서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많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시장의 소비 심리와 그다음에 토지시장 그리고 주택 매매 시장 또 이렇게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전세 시장도 들어가야겠죠. 전세 수요가 다시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1, 2개월만 놓고 보게 되면 떨어졌지만 전년도 동기를 대비를 했을 때는 거의 현재 배 이상이 오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시장들이 떨어졌죠. 토지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어느 정도 토지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죠. 개발 여건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규제가 같이 들어간다 한다면 그것 또한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재 이 도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 고비를 소비자 심리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회색깔로 나타내는 부분은 하강입니다. 하강. 이게 언제냐면요. 2019년도 3월 달 얘기고요. 그리고 2019년도 12월 딱 7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했죠. 붉은색은 상승 국면입니다. 그랬을 때 거의 7개월 만에 다시 상승 국면이 갔고요. 그다음에 2월 달 그럼 현재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상승 국면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진 부분보다 오른 폭이 더 크죠. 그리고 현재는 어느 시장이냐? 푸른 색깔입니다. 보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떨어졌다가 오른, 현재 오름폭이 더 큰 상태에서 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변동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책적인 반영, 특히 정책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현재 이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거의 100% 실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시장의 소비자 심리 변화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재 2019년 1월 달에 89.9가 현재 108.6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폭이 더 크죠. 91.5에서 11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현재 우상향으로 그냥 오르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심리가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준비가 되게 되면 언제든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특히 입지적인 여건을 충분히 더 고려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죠. 매매 시장도 현재 우상향으로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봤을 때 현재 폭이 한 20% 정도가 오른 상태입니다. 100 기준 봤을 때 100에서 121.5까지. 물론 현재 고점까지는 못 올라가죠. 고점에서 떨어지긴 했으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작년도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른 상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죠. 현재 매매 물량을 현재 소화해야 될 전세 물량들이 당연히 전세 시장으로 다시 머물다 보니 전세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 6월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다가 12월 달 현재 비수기를 지나 현재 2월 달, 3월 달, 2월 달, 3월 달에는 원래 좀 올라줘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침체가 되면서 이 지수가 떨어진 상태지 보통 평상시 같은 평년도로 했다면은 실제로 이 상태에서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좀 받은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없고 이사를 가기를 꺼려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또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의 압력 지수라는 건 뭐냐면요. 이걸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이런 심리적인 어떤 쫓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상승 압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이 몰린다는 얘기고요. 또 매도 시장에 현재 물건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제로 그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압력적인 조건들이 많은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 압력 지수도 2019년도만 12월 달부터 4개월만 보더라도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떨어진 폭이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매매 시장과 그다음에 주택 전세 시장, 토지 시장 어떤 압력 지수도 현재 꾸준하게 오른 상태에서 다시 떨어졌지만 낙폭이 크지가 않다. 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집값이 안 떨어졌는데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오히려 더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작년도에 집만 샀어도 이만큼 올랐을 텐데라는 후회를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올해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21년도를 만약에 바라보신다 한다면은 지금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전국의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심리 지수의 변화를 살펴드렸습니다. 작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이 집값 상승에 이 지금 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값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집을 사고 싶다. 이를 뜻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까 빠른 대응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에 역시나 강남 지역 선배를 오신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실제적으로 강남 서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강동까지 다 포함돼서 뭐 심지어는 뭐 강남 4구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강남 서초가 오리지널 강남이죠. 그래서 강남 서초 지역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과 실제적으로 서초동의 투룸 아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강남권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가장 관심 있어 하신 유형일 텐데요. 첫 번째 지역 우선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이시죠? 자, 시세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첫 번째로는 강남권 오피스텔 찾으러 역삼동 가보려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 바로 소개 들어볼까요? 네, 2호선 라인의 테헤란로죠. 테헤란로 역삼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역삼역에서 도보로 재걸음으로 한 3분 정도 거리. 대로변에서 바로 이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상업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거리도 현재 10분에서 15분 정도. 당연히 그 역세권 중심에 있는 상권도 이용할 수 있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제 신분당선이 또 이제
신사역까지 개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역이 이제 환승역이 또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기본적으로 이 주변이 이제 인구 구성들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기본적 바탕들을 이미 깔고 있는 지역이고요. 테헤란로야 말할 것도 없이 업무 밀집 지역이고요. 또 전철역 두 정거장만 지나게 되면 국제로 복합지구가 이미 현재 개발을 첫 삽을 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변의 인구들을 구성들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형태를 만들어준다. 또 현재 테헤란로 연결되면서 서초까지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서 활성화지구로 또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은 업무 활성화지구로 재탄생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철역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그 주변에는 테헤란의 주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기업체들의 특성상 젊은 친구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현재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하나 둘을 살 수 있는 조건들, 전세 물량과 월세 물량들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들은 대부분 다 깨끗한 오피스텔 1.5룸을 선호할 겁니다. 당연히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역삼동에는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산다고 하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 이 2호선 라인은 뭐 말할 거 없이 황금 노선이죠. 거기에 강남역과 연결된 신문에서 연장선이라든가 그 주변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연결되는 그 개발 사업들, 그리고 또 재건축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또 그 주변에는 스타트업 밸리라든가 또 벤처 사업을 중심으로 한 현재 1인 창업 어떤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고요. 또 백화점 시설이라든가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조차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타 지역에 대비 강남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 매매되는 어떤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의 어떤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적이 단 한 건도 없죠. 그냥 무조건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식으로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폭은 차이가 있겠지만 무조건 상승 여력도 충분한 투자 가치까지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거의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이 주변에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들 같이 만들어질 테고요. 당연히 그 주변에 또 직장 구성들이 좋아지는 업무와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흩어지는 인구들을 또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소형주택들이 굉장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당연히 개발 면적 자체가 워낙 크죠. 그래서 메인이 되는 무역센터와 그 주변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되는데요. 현대자동차는 그룹 통합 사업 외에 현재 오피스, 판매시설, 호텔, 공연장, 컨벤션 센터까지 부속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테고요. 직장인들 구성들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구 구성들을 좋아지게 만들고요. 지하 구간 개발을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 또 위례 신사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삼성역에서 현재 흡수할 수 있는 인구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릉역이라도 역삼역, 강남역까지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더욱더 확대를 시켜서 당연히 주변의 인구 구성도 흩어지게 분산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미 잡혀져 있고요. 220%에서 250% 용적률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600%에서 800%까지 풀어주게 되면 토지가격 상승부터 그 주변 임대료까지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임대 예상가 2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전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4,900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따라서 투자되는 금액이 4,900에서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형 오피스텔이고요. 굉장히 투자 가치도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도 직장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 소유가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1인 가구 최다 지역, 당연히 젊은 직장인들 많이 바라보는 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현재 거주 공간들 또는 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서울 최대 상권이라든가 직업권 또 시대 차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따지셔서 가성비 좋은 현재 1.5룸 오피스텔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강남구 역삼동이기 때문에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불량 원룸 1.5룸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지역 주변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아파트 찾아볼게요. 아파트의 가격 살펴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 안에서도요, 다중 역세권의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 역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강남대로, 좀 전에 이제 테헤란로 설명드렸었고요. 강남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와 현재 테헤란로가 십자로 교차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강남역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 보시게 되면 그 주변에는 현재 신분당 연장선이라든가 아까 그 테헤란로 제가 설명드렸던 역삼역 주변이고요. 현재 이 주변은 3호선이라든가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강남역부터 또 연결되는 또 환승 인구들이 또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초 IC와 현재 반포 IC 주변이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서부간선도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가 지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형태로 진행될 거고요. 당연히 지상 구간은 그 가용 토지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거기서 이제 개발 관련된 비용을 어떤 정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도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 만든다는 얘기고요. 현재 더블 역세권, 거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GTX 신호선입니다. 현재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구간이 1차 구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이 지역을 지나는 삼성역에서 다음 정거장이 바로 현재 양지역이다.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쓰는 지역이고요. 강남대로에는 당연히 수도권 광역 급행 버스들도 쓰죠.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경기도 지역으로 흩어지는 인구들 굉장히 이쪽 지역에서 거의 어떤 대중교통망들이 대부분 다 흡수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는 현재 대치동과 관련된 현재 재건축 단지라든가 현재 학원가들 그리고 그 주변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권과 서초권을 연결하는 강남대로 그 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서초 재건축 단지가 또 있습니다. 5,000세대 무지개 우성 신동 아파트가 현재 분양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평당 한 7천만 원 정도 호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전자 이미 있죠. 삼성전자에 뭐 수원으로 갔지만 당연히 관련된 시설들,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과 관련된 기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들, 또 각종 보험사들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고요. 도보로 약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투룸 아파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육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 여건은 굉장히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신분당 양재역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당연히 실제적으로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이용객, 특히 이제 이 주변의 상권들 이용하는 사람들 많을 테고요. 그만큼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신동아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우성 또 무지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5,000세대 정도가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현재 이 주변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따라와 줍니다.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질 테고요. 현재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또는 현재 각종 보험사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많은 강남대로와 연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과 양재역은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 그 주변에는 젊은 직장인들 생산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 주변의 상권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 현재 도보로 약 15분 정도.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진 않지만 그래도 현재 이 주변에 어깨를 부딪히며 다닐 정도로 굉장히 인구 구성이 좋은 지역이고요. 유동인구가 워낙 풍부해서 이 주변의 상권들은 굉장히 어떤 A급 상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은 강남권역과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 권역, 그다음에 양재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그 주변을 현재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백화점 시설부터 종합병원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 당연히 이용하고요. 또 아래쪽 봤을 때는 코스트코라든가 하나로마트 이런 주변에 어떤 유통시설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의성도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현재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이미 지정이 됐고요. 양지역 현재 1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어떤 개발 압력 또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해질 수밖에 없다. 또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복합단지가 개발되고 그 주변에 이제 가용 토지를 이용해서 현재 그 주변에 유통시설과 판매시설이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서초구 RC 단지, 강남구에는 삼성동이 있다면 서초구에는 양재, IC 주변에 있는 서초구 RC 단지가 있습니다. 거의 개발된 면적이 비슷합니다. 100만 평 정도 되고요. 현재 그 권역을 나누어서 개발을 하겠죠, 당연히. 양재 IC 주변과 그 주변에 또 1권역, 2권역, 3권역 나누어서 연구원 단지와 일반 직장인들 구성되는 현재 그 스타트업 밸리까지 같이 만들 테고요. 당연히 그 주변에는 유통시설과 판매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 유발효과 고용 창출 효과가 엄청난 적입니다. 당연히 이 주변에 지금 현재부터 또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발되는 효과를 또 그 주변의 서초구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사이익을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A 노선과 C 노선 또 B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는 A 노선 지금 현재 착공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이제 현재 C 노선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금역까지 가는 구간에 도면에 나와 있다시피 삼성역에서 바로 양지역으로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주변에 이제 개발될수록 이제 개통되기 전에 개통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개통되기 전에 그만큼 가격이 더욱더 많이 오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현재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의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물론 이제 나홀로 아파트이긴 하나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높을 겁니다.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하고요. 임대 예상가 전세 시에 3억 6천만 원부터 3억 9천만 원까지 또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정말 소형 아파트 투룸이면서도 12평에서 14평이 넘는 아파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예상가는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이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 8천부터 2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보는 아주 소형 아파트입니다. 강남대로 직장군 밀집 지역이다 보니 당연히 이 주변에 대기업 종사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그만큼 현재 우수한 직장군들이 발달돼 있는 지역이다.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개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고수익률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는 지역이다. 초역세권 환승역 또는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아니면 GTX까지 이런 효과를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지역들이 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투자 여건으로 고려하신다면은 상당히 우수한 상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아파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주변 시세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시세보다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전화 주셔서 소장님과 자세한 가격 상담까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유익하게 채워주신 박영식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8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서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2%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0.7로 전월 대비 1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4개월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추진상 어려움과 위험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분 모셨어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우주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사님께서 또 특징적인 지역을 찾아와 주셨을 걸로 기대를 해보면서 각 지역의 포인트 우선 짚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지역은 그 서울 한양도성 바로 종로를 얘기하는데요. 종로 5가에 위치한 효제동 위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서울의 3대 도심에 해당되는 영등포구의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서울 한양도성 떠오르는 곳 종로와 함께 서울 대표적인 3도심인 영등포구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종로구 효재동이네요.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4,8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종로구 쪽으로 가보면은요, 문화 역사가 이렇게 흠뻑 느껴지는 그런 길을 가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지역 가면 아파트는 못 봤거든요. 어떤가요? 예, 흔히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한양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자체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그 신규 공급이 좀 많이 부족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곳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첫 번째가 관악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구와 종로구가 나오는데요. 그 종로구 효재동은 바로 중구와 그 종로구를 그 혜택을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구와 종로구는 바로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그 특징을 보면 일단 그 인근에 대규모 업무타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학교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구, 종로구를 합친 그 종로구 효재동의 그 입지는 이런 임대 혜택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효재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특히 서울 그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지하철 1호선에서 6호선까지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그 대학로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효재동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 상권이 또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임대 수요도 아주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창경군과 그 청계천이 있기 때문에 도심 속 녹지 공간이 그 어느 지역보다 아주 우수한 지역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로 5가역에서 이 부동산 매물 위치가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좋지만 바로 그 옆에 동대문 역까지도 7분에서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직주 근접 업무타운의 중심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특히나 서울역에서 그 종로, 그다음에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그 대규모 업무 중심 타운에서 굉장히 인접해 있고요. 더군다나 그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일하는 종사자나 또는 학생 수요 등이 아주 풍부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우측으로 가보시면 바로 동대문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동대문에서 통해서 그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그 업무 종사자로 인해서 직주 근접의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내는 그 배후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심 업무 지구와 그 동대문 동대문 관련된 그 상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서울역에서 종로, 그다음에 을지로, 그다음에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그 중심 업무에서 근무하는 업무 종사자가 약 70만 명, 약 69만 명이 해당되고요. 더군다나 그 동대문 쇼핑타운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관광객이 또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전통시장과 쇼핑, 그다음에 문화로, 그다음에 그런 문화가 그 발전된 허브 공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곳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무려 16만 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약 85만 명이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아파트가 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업무와 상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로의 특성상 이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물도 높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종로 5가역 쪽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쪽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예, 여기 일단 개발 호재를 살펴보시면 일단 세운상가 일대가 도심 산업 보존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서서히 구역을 정한 다음에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6-3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 본사가 이미 이전해 왔고요. 그다음에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일반 분양이 1,000가구 정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세운상가 일대의 그 구역이 점차적으로 변화하면서 이 지역의 지가가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2025 계획에 의해서 도심지 노후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차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익선동이나 낙원동 등 그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그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 지역 일대에 부분적으로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을 정해갖고 순차적으로 이 지역 일대를 점차적으로 깨끗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재정비 중에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일대에는 지금 옛 미군 부대 공병 부대가 있었는데요. 이 부대가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국립의료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합쳐서 또 한 번 이 지역 일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가 개발이 된다면 이 인근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로가 재정비되는 모습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에서 만나보는 아파트라 더욱더 좀 반가운 것 같은데 투룸으로 만나본다면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 지금 이거는 지금 선분양 후 시공의 형태라서 좀 금액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시세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3억 4,800에서 5억 5,500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대를 특히 전세를 놓을 때는 그 임대가가 3억에서 3억 1천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금액을 살펴보시면 대략 4억 4,500에서 4억 4,800만 원, 약 5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략 보증금이 2천에 9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필요한 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 미만으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선 분양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가격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많은 문의 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격 상승이 서서히 이루어질 지역이라고 기대가 되고 또 주거지가 희소한 지역이잖아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희소 가치가 높은 도심 속의 소형 아파트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변의 일대가 대규모 업무타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임대 수요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 분양 후 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가가 책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으로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보다 시세가 좀 저렴하다는 점, 그 점이 이제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니까 다행이고요. 선분양이라 저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할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의점 짚어주시죠. 예, 역시 종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3대 도심이면서 좀 개발 속도가 느린 편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예전 고풍스러운 가구나 도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은 아주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느린 편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임장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주변의 시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종로구 효재동에서 투룸 아파트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네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시세는 약 3억 4,5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 3도심 가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좀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지역이죠.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인데 저희 자세한 입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 최근 트렌드가 부동산 방송을 보시거나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시더라도 1인 가구의 증가폭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1인 가구의 증가폭은 바로 직주 근접성의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업무타운이 있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특히 몰린다는 점, 특히나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특히나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영등포구 또한 이런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의 인구 증가 속도는 완만한 편인데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바로 증가폭을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영등포 동에서도 가장 인구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의도에 인접한 영등포 동과 바로 신길 1동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증가폭의 핵심 가구 구성원이 1인 가구와 2인 가구라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등포구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목동 신시가지와 여의도 업무타운을 딱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을 이제 유치하고자 이 지역의 생활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마트, 백화점, 그다음에 병원 등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남권의 교통 핵심 요지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서 이곳에 만족 주고 해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러한 다양한 교통망으로 인해서
특히나 그 서울의 핵심 업무단 지구로 굉장히 접근이 아주 용이합니다. 특히나 뭐 2호선을 활용하시면 지벨리로 바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호선은 거의 서울의 대규모 업무 타운과 바로 직통되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마곡, 그다음에 공덕, 그다음에 종로와 광화문으로 연결되는 그 핵심 노선이 바로 5호선이기 때문에 이 지역과의 이동 거리가 대략 15분에서 20분이라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을 활용하시면 강남역까지도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로 용산 업무단지 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한 용산으로도 아주 접근이 용이한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하면은 좀 낙후된 이미지를 그동안 떠오르셨다면은 이제는 이제 좀 만족도도 좀 주거의 만족도 좀 괜찮아졌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투자 지역을 결정할 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구의 변화에도 좀 주목을 해서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영등포구를 꼭 빼놓지 않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영등포동 7가 쪽은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7가 쪽은 바로 여의도 시장 쪽에 가까운 지역을 영등포동 7가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서는 바로 뉴타운이 한번 이미 선점을 해갖고 그 지역 일대가 점점 확장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영등포 신길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촉진 지구를 통해서 특히나 신길 뉴타운, 그다음에 영등포 뉴타운이 등장함으로써 이 지역, 특히 주거 지역 일대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망이 넓어지고요. 그 인근의 생활 인프라 등이 점점 다양해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지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에는 그 서울 도시고속도로 중에서 서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가장 막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상한권의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키고자 이 지역 일대의 체증을 막기 위해서 바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함으로써 이 지역 교통 체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대를 공원화시킴으로써 이 지역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인고속도로도 이제 이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인고속도로에 해당되는 바로 제물포길 또한 이 똑같이 지하는 그 도로로 만들고 지상은 공원화 시킴으로써 이 지역 일대가 이제 교통이 순환은 원활하고 그다음에 그 차량이 정체되지 않고 이 지역 일대가 점점 개발되고 호감도가 높아지는 지역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서남권, 특히 경기도와 서울, 이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남권에서는 특히 철도망이 부족했었는데요. 이 철도망에 대한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신안산성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은 영등포에서 여의도까지 이제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의 그 개통 효과는 기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30분의 거리를 대략 1시간이 단축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가 개발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추가로 이제 GTX 비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림선 등이 또 이제 앞으로 향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사통팔달 철도망이 이제 연결되는 큰 효과를 맞이할 수 있고요. 이게 서울 서남권의 핵심 교통 허브가 되기 때문에 이 영등포구의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대규모 업무 타운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파크원 업무 단지가 이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4개 건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장기 임차 계약이 이미 체결돼 갖고 이제 현대백화점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호텔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이 통으로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임대를 하든가 또 한번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이제 대규모 업무 타운이 또 한번 활성화된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영등포구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여의도 가깝죠. 그리고 GTX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신길 뉴타운을 영등포 뉴타운까지 영등포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지금 만나보는 지역이 영등포동 7가 쪽, 그러니까 5호선 영등포 시장역 근처인 것 같은데 이 주변의 투룸 가격 어떻게 돼요? 예, 최근에 좀 금액이 좀 올라갔고요. 3억 4,500에서 3억 6,7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임대가는 3억 2천에서 3억 4천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약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세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할 때는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하게 되면 필요한 금액은 약 1억 4천에서 1억 8천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 더 오르기 전에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문의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도 역시나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제 직접 이제 임대를 놓고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놓고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관리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이제 문의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지금 업무 시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주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전문 관리 업체가 직접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전문 관리 업체가 뭐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임대까지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역시 전문가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 일대가 어떤지, 생활 인프라가 어떤지, 교통망이 어떤지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규모 업무 시설과 주거 시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실 때 관리가 잘 되는 그런 건물인지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쪽은요, 특히나 개발 호재가 핵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포인트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개발 호재 어떤 거 꼽아볼까요? 대표적인 개발 호재는 아무래도 교통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망이 단순히 도로망을 넓히거나 뭐 지하하는 것보다는 철도망과 도로망이 함께 가는 지역이 국가, 특히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같이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철도망과 도로망이 개선되는 지역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지역의 핵심이 영등포구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철도의 개발 그리고 도로의 개발이 민간과 정부에서 함께 추진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유의점 짚어볼게요. 역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1가에서 7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입지가 좀 빠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처음에 이제 오시다 보면 임장 활동이 좀 부족한 분들은 그런 부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전문가와 함께 임장을 해 보시고요. 그 지역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선택을 하는 게 아주 현명한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요. 김우재 이사님과 함께 시세에 대한 비교도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형 가구의 수요에 주목하면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서 투룸 다세주택 만나봤고요.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김우재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더욱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